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미국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국과 함께 강력한 유엔 제재를 새롭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 양국은 북한이 대화에 호응해라, 이렇게 촉구했는데요. 관련해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 강력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신규 제재를 미국 측과 추진하기로 했다. 이게 박진 외교부 장관의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 어떤 점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예. 유엔 미국과 함께 유엔 대북 제재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큰 의문이죠. 왜냐하면 지금 중미 관계가, 미중 관계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예. 또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미러 관계도 그렇고 불편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에 미국 쪽으로 하자는 건데, 예. 그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도와줄지, 그거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면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로서는 이제 그렇게 일단 목표를 정할 수밖에 없지만, 예.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될 것인가? 그게 이제 그건 의문이다 이것이요. 예. 그럼 만약에 그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가 안 되고 한국과 미국이 독자 제재에 나설 수도 있나요? 이렇게 함께? 그렇죠. 아니 뭐 그동안에 한국과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한국의 독자 대북 제재, 일본의 독자 대북 제재, 유럽의 독자 대북 제재가 여러 개 있었지만, 예. 더욱 중요한 건 앞에서 이렇게 압박해 들어간들 중국과 러시아라는 뒷문이 열려 있으면 그쪽으로 필요한 것들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더구나 그렇죠. 미중 관계가 이렇게 그 불편한 관계가 되고 미로 관계도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안 할 뿐만 아니라, 예. 미국의 그런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돕죠. 그 대북, 예. 간단한 더하기 빼기예요. 예. 국제 정치라는 것도. 대북 제재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말고 또 추가로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만약 유엔 안보리 말고 신규 제재를 우리끼리 한다면. 특별히 무슨 말하자면 개인 제재, 그다음에 예. 기관 제재, 재산 압류 이런 등등 몇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예. 그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2006년 10월 9일 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지금 한 11개인가 지금 통과가 됐고 가동이 되어 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실험 그 이후에도 1차 핵실험 이후에 5번을 더 했고 이제 7번째 하려고 그러는데, 예. 또 미사일 발사도 심심하면은 수없이 ICBM 쏘았다가 중거리 미사일 쏘았다가 단거리를 쏘았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재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재가 의미가 없다. 근데 7차 핵실험은 하기는 합니까? 하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타이밍이 문제지요. 예. 타이밍이 문제인데 곧 장마철이 되니까. 예. 이게 날씨가 좋은 날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핵실험한 날짜를 보면은, 차라리 날씨가 추우면은 깨끗하잖아요. 그렇죠. 예. 습기가 좋고, 이렇게, 맑은 날, 그래서 1월 또는 9월, 늦으면 2월, 1, 2월 또는 9, 10월, 11월, 이 시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마가 가까워지는, 지금 금년 장마가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예. 대체로 6월 중순? 하순에는 장마 예. 시작됐지만 금년에는
7월 상순에 올 것 같다는 장마가 시작될 것 같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니까 장마철을 장마철에는 못하는 거고 장마철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을에는 바로 이 일을 벌이기 어려운 것이 10월 달에 북한을 지금까지 도와줬고 앞으로도 국제적인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북한을 도와야 될 중국. 중국의 시진핑 그 총서기의 3년인 문제가 10월 달 공산당 대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때 그 국제사회로부터 중국이 비난을 받거나 또는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는 그런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일을 북한이 저지르게 되면 중국이 그 이후에 북한을 못 도와주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을 고려한다면 10월 전당대회 그렇죠. 이유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뭐 북한한테 미국이 우리한테 압박을 넣는 식으로 중국은 북한한테 압박을 넣지 않고 아주 우회적으로 뭐 평화를 깨뜨리는 일은 하지 말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딱 그 말이 그 말이죠. 예. 그런 고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을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나 그러나 지금 7월 상순에 날씨가 좋고 그러면 7월 4일이라는 미국의 기분 좋은 날을 택해가지고 위험한 도발을 할 수도 있죠. 예. 일을 저질러 놓고 한 두세 달 지나면은 또 그 후유증이 뭐 가라앉으면서도 중국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테니까 7월 4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7월 4일 독립기념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 날 일 많이 벌렸어요. 그러니까 이번 7월 4일 전후를 넘기면은 가을로 넘어간다. 그때 가서 지금 박진 외무장관이 미국에 가가지고 뭐 북한이 핵실험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운 국제 정세가 또 조성될 수도 있죠. 지금은 지금 일을 벌리면은 이제 뭐 움직이기가 쉽지만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KBS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 의원인데요. 크리스 반 홀렌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서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북한을 돕고 있는 기관들 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와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이고, 세컨더리 보이콧 미국이 그동안에 수턱에 썼던 방법입니다. 예. 소용없잖아요. 유엔 대북 제재도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 그야말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제재도 북한의 핵실험 그 횟수를 늘리는 걸 막지 못했고, 그다음에 미사일 발사 횟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못됐고, 뭐 세컨더리 보이콧도 미국이 해봤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고, 근데 지금 그 상원의원이 누가 좀 세컨더리 보이콧을 처음으로 읽어가지고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딴에는 획기적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한 모양인데 그거 다 해봤던 겁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유엔 안보리 제재로 거치지 않는 미국과 한국의 또는 일본의 독자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그 어떤 기관이 걸려버리면 그러면 이게 아주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근데 중국, 러시아는 어차피 미국과 지금 그 불편한 관계에 있고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미국의 하자는 대로 끌려가거나 또는 미국의 그 압박에 굴복할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국 아닙니까? 대국. 작은 나라 같으면은 미국이 그렇게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고 들어올 때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타격이 크고 그러면은 미국의 그런 조치에 굴복을 하고 협조할 수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미 미국과 각을 세우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오히려 더 큰 반발 내지는 조치로서 그걸 극복하려고 그러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그래서 오히려 우리를 또 타겟으로 뭔가 또 중국이나 뭐 이쪽이 나서면 우리가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 그럴 수는 있죠. 이제 그 일종의 그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한
반발 내지 저항 차원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우리한테 무슨 보복적인 행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지 북한의 태도나 중국의 태도 변화를 요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북한은 지금 저렇게 대적 투쟁 표현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북한은 뭐 우리가 어떤 응징을 하거나 제재를 하거나 이래도 변하지 않습니까? 가봤네죠. 우리가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하는 경우에 겁을 내기로 했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핵실험을 6번까지 했겠습니까? 예. 미사일 발사도 금년에만 18번을 쏘지 않았어요. 예.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우리는 끄떡없다. 이 배짱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들. 결국 이게 압박과 제재 내지는 무슨 사후 응징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막을 수가 없어요. 예.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서 북한이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핵추가 핵실험을 포기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죠. 예를 들면 2018년 4월 달에 북한이 앞으로 북미 협상이 계속되는 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잠시 유예하겠다. 일종의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었죠. 예. 그때 그 사람들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때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분명히 예. 우리 언론들이 아무도 어떤 언론도 그 북미 협상이 계속되는 한이라고는 전제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지도 않고 그냥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더니 이제 또 와서 갑자기 또 깨네 뭐 그러면서 이 사람들 자기가 지 입으로 한 얘기를 왜 뒤집어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던데 예. 결국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시킬 수 있었던 힘은 북미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이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북미 협상이 빨리 다시 재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뭐 미국과 손잡고 일만 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선제 타격은 못하지만 철저한 응징을 하겠다고 해봐야 예. 북한이 절대로 자기 계획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권영세 예. 북한 욕할 때 독종이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독종, 예. 나쁜 놈들이라고. 나쁜 놈이 어떻게 그리고 독종들이 그렇게 쉽게 그런 포기하나. 사전 억제성 위협으로 자기 행동을 중단하거나 바꾸겠어요? 예. 저 사람들은 협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자리를 깔아주기 전에는 절대로 그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저렇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은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얘기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통일부 출신이어서라기보다는 북핵 문제의 해법은 결국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핵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북미 간의 그 어떤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 예.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무턱대고 그냥 외교관들의 습관대로 미국과 긴밀한 공조하에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공동성명 100번 발표해봐야 소용없고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대로 어저께 6.15 기념 학술 행사에서 그 양반이 그 얘기 해도요. 남북관계는 어차피 이어다니기로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점에서 6.15 공동선언도 존중하고 4.27 판문점선언 9.19 문재인 정부 때 9.19 공동선언도 존중하는 전제하에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된다. 그래야 북핵 문제도 풀린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외무부 장관 얘기와 외교부 장관 얘기와 통일부 장관 얘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외교부는 미국 중심 사고를 하는 데고 통일부는 남북관계 중심,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을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이제 통일부인데, 그걸 일부에서는 푸주기다 끌려다니기다라고 욕을 하지만, 문제 해결책은 거기서 나옵니다. 통일부식 접근,
그래서 예. 미국하고 손잡고 해가지고 북핵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 그 수출 규제 때문에 우리가 그 지소미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그거 연장을 안 했었었는데 박진 장관이 이거 정상화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미국이 바라는 바죠. 미국이 바라는 바다. 미국은 한일 간에 뭐 지소미아가 다시 복원되기를 바라고 그러려면은 결국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저항으로 반발 차원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유예를 시켰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수출 규제를 그 일본이 가했던 것은 우리가 이제 위안부 문제와 종군 징용 배상 문제를 그렇죠. 가지고 계속 과거사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라는 압박을 넣으니까 그런 문제 따지지 말라. 위안부 문제 다 해결됐다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종군 징용 배상 문제도 일본은 책임질 수 없다. 잘못은 오히려 북한이 했다. 다 끝난 문제를 위안부 문제나 종군 징용 배상 문제 같은 다 끝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자꾸 지소미아의 그 연장 여부하고 연결시키는 한국이 잘못한 거다. 예. 그래서 제재 차원에서 수출 규제를 했던 건데 지금도 일본은 그러죠. 위안부 문제 덮어라. 종군 징용 그 배상 문제도 없던 걸로 해라. 그걸 문제 삼았던 한국이 잘못한 거니까 한국이 잘못을 뉘우치고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식으로 해야만 우리는 지소미아도 복원하고 무슨 수출 규제도 해제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버티는데 미국이 지금 일본 편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미국은 뭐 한일 간의 복잡한 과거사 문제 같은 건 난 모르겠고 예. 어쨌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데서 한국과 일본이 손잡으면은 미국이 그걸 주도해가지고 한미를 삼각동맹으로 엮어서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수 있는데 자꾸 이 아들이 저희들끼리 과거사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하는데 이거 뭐 그럴 필요 있어. 남의 일이니까 그러죠. 남의 일이니까. 그렇군요. 미국이 바라는 바를 이제 뭐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서 와싱턴까지 가가지고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러나 그건 우리 국민 정서와도 관련된 문제라서 외교부 장관이 그 당위론적으로 그 지소미아 복원을 얘기했다 할지라도 그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7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최대를 보인 출근 정체는 이제 서서히 풀려가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인천에서 부평 사이와 다시 부천에서 신월 사이로 정체되는데 신월 부근 사고는 조금 전에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백양사 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나들목 진흥램프 갓길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행주대교 이전부터 정체 심합니다. 강남순환로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 안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